But really, the news that was made was our Karen Travers took a question to the president, and listen to what he said about taking down Hamas. Mr. President, on Gaza, how long will it take Hamas to disarm, and can you guarantee that is going to happen? Well, they're going to disarm, and because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disarm. And if they don't disarm, we will disarm them. How will you do that? I don't have to explain that to you. But if they don't disarm, we will disarm them. They know I'm not playing games. Okay? Now, we did something monumental. We got the hostages back. That was the first thing we had to do. Above all else, get the hostages back. All right, we were going to have a whole discussion among our panel. We do have two of our correspondents with us, but General Robert Abrams, I want to take it right to you because we were listening to this in real time. Millions of federal workers have now received their last paycheck, and the White House using the shutdown to fire more than 4,000 federal workers, including many insid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where sources say the special education staff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저는 ABC 특별 생방송을 앞두고 백악관 이스트룸에 앉아 있었어요. 전 세계 147개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었죠. 손에 든 질문 카드가 떨리고 있었지만 카메라는 그걸 잡지 못했을 거예요.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이후 모든 게 끝날 수도 있구나. Mr. President,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 트럼프는 특유의 제스처로 손을 휘저었어요. 54분간의 인터뷰를 완벽하게 주도했다고 믿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진짜 질문은 지금 부터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속국입니까?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통역관의 숨소리도 멈춘 것 같았죠. 저는 계속했어요. 동맹은 존중 위에서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이 반도체로 세계를 먹여 살리고 BTS가 미국 경제에 연 5조 원을 기여하고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를 위협할 때 미국은 여전히 우리를 하위 파트너로 봅니까? 트럼프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PD가 필사적으로 컷 사인을 보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 미국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오늘 한국의 기술 없이 미국의 아이폰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돕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가 폭발했어요. You're fired from this interview. Get this woman out. 경호원들이 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돌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미국의 위대함은 약자를 짓밟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동료를 존중할 때 만들어집니다. 방송이 중단됐지만 이미 2분 17초가 전 세계에 생중계된 뒤였어요. 유튜브 알림이 20억 개 디바이스에서 울렸다더군요. 백악관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 한 비밀 경호원이 제게 속삭였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94년 12월 23일 전라남도 여수. 10살이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엄마를 도와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우린 웃고 있었죠. 그날이 아빠 월급날이었거든요. 서진아, 손 안 시리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엄마 손도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요. 조선소에서 야간 특근까지 하시면 아빠가 50만 원을 받아오실 거였어요. 그중 10만 원은 제 학원비가 될 예정이었죠. 오전 6시 첫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조선소 용접공 아저씨들이었는데 한 분이 신문을 펼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또 구조조정이래. 이번엔 500명이나. 그때 아빠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15년차 용접공이셨으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오후 5시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 검은 봉고차가 서 있었어요. 조선소에서 사고가.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폭발 사고였죠. 보상금은 겨우 3천만 원.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처음으로 우시는 걸 봤어요. 서진아,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아니었어요. 남동생 서준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5년 뒤 서준이도 공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겨우 18살이었죠. 제 대학 등록금을 벌겠다고 야간 알바를 하다가 그날 밤 저는 하늘에 맹세했어요. 힘을 가져야겠다. 목소리를 가져야겠다. 그래야 누군가를 지킬 수 있겠구나. 2003년 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했어요. 전액 장학생이었죠. 성적이 떨어지면 당장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에 매 학기 수석을 해야만 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죠. 방송반 PD였던 김현수 선배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윤서진, 넌 목소리는 좋은데 얼굴이 좀 아쉬워. 방송은 결국 얼굴이거든. 처음 느껴본 차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새벽엔 우유 배달, 오전엔 수업, 오후엔 과외, 밤엔 번역 알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4학년 때 기적 같은 기회가 왔어요. 한미 정상회담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 경쟁률이 100대 1이었는데 기적적으로 합격했죠. 그곳에서 ABC 아시아 지부장 마이클 김을 만났어요. 재미교포 2세였는데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의 영어는 특별해요. 배인이 느껴져요. 그게 진정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건 함정이었어요. 뉴욕에 도착한 첫날 밤 마이클이 저를 호텔로 불렀어요. 서진, 미국은 한국과 달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좀 더 유연해져야 해. 그의 손이 제 어깨로 올라왔어요. 저는 뿌리치고 나왔죠. 다음 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미안, 오해가 있었나 보네. 하지만 기회는 계속 줄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돌아갈 곳도 다른 기회도 없었으니까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에서의 5년은 정말 전쟁 같았어요. 브루클린 지하 원룸에서 살았는데 월세가 $800였어요. 쥐가 돌아다니고 히터는 고장나서 겨울엔 코트를 입고 잤죠. ABC 인턴 월급은 $1200. 월세 빼고 $400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끼니는 주로 라면과 식빵. 가끔 할렘의 한국 마트에서 김치를 사는 게 유일한 사치였죠. 방송국에서의 차별은 일상이었어요. Your English sounds like Chinese. 너의 영어는 중국어처럼 들려. Go back to your rice field. 논으로 돌아가. Asian women are submissive. Right. 아시아 여자들은 순종적이잖아. 특히 메인 앵커 제시카 로버츠가 심했어요. 서진, 커피 좀 타와. 아시아 여자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 참았어요. 여수에 계신 엄마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그런데 2013년 11월 14일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제시카가 뇌물 스캔들에 연댔거든요. 상원의원과의 불륜까지 폭로되면서 긴급 하차하게 됐죠. 프로듀서 톰이 저를 찾아왔어요. 서진, 일주일만 메인 앵커를 맡아줘. 임시야. 망치면 넌 끝인 거 알지? 첫 방송 시청률은 2.3%. 평보다 0.5%나 올랐어요. 초보치고 나쁘지 않네. 한 달 뒤엔 시청률이 3.1%까지 올라갔어요. ABC 저녁 뉴스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뉴욕타임스는 아시아 앵커 신드롬이라고 보도했고요. 하지만 내부의 질투는 극에 달했어요. 동료 앵커 브라이언이 저와 마이클의 합성 사진을 퍼뜨렸죠. 그녀는 몸으로 올라갔다면서요.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시청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샵 Stand With You'n 샵 레스스맨 ABC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ABC는 공식 사과했고 브라이언은 해고됐죠. 저는 정식 메인 앵커가 되었고요. 2019년 에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앵상 트로피를 들었을 때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우리 서진이가 TV에 나오네. 여수 사람들이 다들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 그 목소리 뒤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서진 씨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2023년 겨울, 잠시 여수로 귀국했을 때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낯선 중년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를 돕고 있죠. 깔끔한 정장에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랄까요. 어머니가 미국 실버타운에 투자하기로 하셨어요. 수익률이 연 30%나 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었죠. 제가 반대하자 엄마는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서진아, 내가 뭘 한다고 그래? 김 변호사님은 좋은 분이야. 그날 밤 엄마 서랍에서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투자 계약서 마이너스 15억 원. 엄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숨기고 계셨다니. 아빠 보상금, 동생 보상금, 그리고 송금 확인서, 일본 오사카 은행 1970년대 날짜에 일본 이름 야마다 유코라고 적혀 있었어요. 새벽에 엄마를 깨워 물었죠. 엄마, 야마다 유코가 누구야?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니? 70년대 초 엄마는 일본에서 일하셨대요. 불법 체류자로 오사카 공장에서요. 그곳에서 일본인 야마다를 만나 사랑에 빠지셨는데 그에겐 이미 약혼녀가 있었다더군요. 임신했었단다. 내 언니가 될 아이였지. 하지만 강제 추방당하셨고 아이는 유산됐대요. 야마다는 죄책감에 평생 송금을 했고 그 돈이 15억이 된 거, 그 돈으로 너희를 키웠어. 이제 다 쓴 줄 알았는데 김준호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협박이었죠. 딸이 유명 앵커인데 어머니의 과거가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2월 뉴욕으로 돌아온 저를 ABC 편집장 조나단이 불렀어요. 서진, 특종이야. 트럼프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따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화면에 뜬 질문 리스트를 보니 모두 트럼프에게 유리한 질문들이더라고요.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홍보 아닌가요? 싫으면 다른 앵커 시킬게. 그때부터 이상한 압력이 시작됐어요. 삼성 미국 법인 전무가 전화를 걸어왔죠. 윤 앵커님,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거절했어요. 그날부터 해킹 메일, 도청, 미행이 시작됐죠. 인터뷰 전날 밤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자 마이클이 서 있었죠. 서진, 오랜만이네. 그의 손엔 봉투가 있었어요. 제 나체 합성 사진들이었죠. 내일 인터뷰에서 얌전히 굴어. 아면 이게 인터넷에 퍼질 거야. 저는 그 봉투를 찢어버렸어요. 마음대로 해요. 난 진실을 말할 거예요. 마이클이 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내 어머니 일본 과거도 다 알아. 내일이 끝이야. 밤새 잠을 못 잤지만 새벽에 결심했어요. 진실의 무게가 거짓의 힘을 이길 거야. 인터뷰 당일 대기실에서 프로듀서가 제게 속삭였어요. 서진, 제발 대본대로 해. 우리 모두의 직장이 달렸어. 무시했죠? 카메라 앞에 앉아 트럼프를 기다렸어요. 황금색 넥타이에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더라고요. 54분간 대본대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한국은 미국의 속국입니까? 폭탄을 터뜨렸죠.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This is ambush. Fake news.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당신은 돈만. 요, 방송이 중단됐고 백악관에서 나오자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한국 정부의 지시였습니까? 아니요. 제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3시간 뒤 ABC가 저를 해고했어요. 15년간 써왔던 책상에서 짐을 싸는데 경비원들이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밖에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가 수백 통. 배신자, 매국노,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영웅이다, 자랑스럽다 하는 사람도 있었죠.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서진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 김 변호사가 돈을 더 달래. 안 주면 내 얘기를 언론에 판다고. 2024년 4월 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 찬반 시위대, 경찰들까지. 윤서진은 한국의 자존심이다. 윤서진은 국가 이미지를 망쳤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검은 SUV가 계속 따라왔어요. 김준호의 부하들이었죠. 여수집에 도착하니 김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엔 외국인 2명이 있었고요. 윤 앵커님 반갑습니다. 이분들은 미국 투자회사 파트너들이에요. 가짜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수배자들이었죠. 국제금융사기단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미 5억을 투자하셨어요. 10억을 더 넣으면 원금 보장이죠. 사기꾼들, 제가 소리치자 김준호가 비웃었어요. 증거 있어요? 우린 합법적 계약서가 있는데. 그때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 어여, 심장마비였죠. 119를 부르는 사이에 김준호 일당은 사라졌어요. 엄마의 도장과 통장까지 가져가면서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차가운 엄마 손을 잡으며 약속했어요. 엄마, 내가 꼭 지킬게. 약속할게. 그날 밤 협박 이메일이 왔어요. 친어머니의 일본 과거와 당신의 조작 사진을 언론사 100곳에 보냈다. 스문의 시간 내 10억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공개한다. 절망적인 순간에 서울대에서 연이 왔어요. 트럼프 인터뷰의 진실, 특강 요청드립니다. 거절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싸우려면 동료가 필요했으니까요. 강의실은 300명으로 꽉 찼더라고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외국인이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리암 오브라이언입니다. 캐나다 왕립경찰 출신이고 지금은 한국어학 박사과정 중이에요. 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김준호 조직을 2년간 추적해왔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절 도우려고 하시는 거죠? 제 할머니도 같은 수법으로 당하셨거든요. 한국계 캐나다인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꼭 이 조직을 잡아달라고요. 리암이 보여준 파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피해자가 전 세계 5,000명, 피해액은 4조 원이 넘었죠. 중국 조직폭력배, 러시아 해커, 일본 야쿠자까지 연결되어 있었고요. 증거가 부족해요. 함정 수사가 필요한데 위험해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위험한 작전이 시작됐어요. 작전명을 한글로 정했어요. 저는 김준호에게 연락했죠. 10억 있어요.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싶은데요. 스마트하시네요. 내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나죠. 리암과 한국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함께 움직였어요. 해운대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김준호와 외국인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은요? 스위스 계좌로 이체했어요. 확인해보세요. 가짜 계좌였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였죠. 김준호가 확인하는 동안 리암이 숨겨둔 추적 프로그램이 그들의 진짜 계좌를 해킹하고 있었어요. 확인됐네요. 이제 어머니 거는 끝이에요. 김준호가 나가려는 순간 제가 말했어요. 하나 더요. 어머니 과거 자료 모두 삭제해주세요. 그건 보너스죠. 5억 더 내세요.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꼼짝마 하지만 김준호가 비웃었죠.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투자 상담했을 뿐이에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들은 풀려났어요. 하지만 리암이 제게 속삭였죠.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리암이 해킹한 자료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름들이 나왔어요. 미국 상원의원 3명, 한국 재벌 2세 5명,
일본 정치인 8명, 중국 공산당 간부 12명. 이들 모두가 김준호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공개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유튜브 라이브를 켰어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윤서진입니다. 동시 접속자가 100만에서 시작해 10분 만에 1000만이 됐어요. 모든 자료를 공개했죠. 이름, 금액, 계좌번호까지. 30분 후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FBI, 인터폴, 한국 검찰이 동시에 움직였죠. 김준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친년,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정의를 실현했죠. 너와 내 어머니 끝장이야. 전화가 끊기고 10분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셨어요. 엄마! 힘겹게 눈을 뜨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 다 알면서도 욕심을 부렸어. 너한테 더 많이 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셨죠. 일본어로 쓰인 편지였죠. 유코에게 평생 미안했소. 당신과 아이가 내 전부였소. 야마다 그 사람이 작년에 죽었대. 유산으로 15억을 보냈더라. 너를 위해 쓰라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은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그때 리암이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김준호 일당이 전원 체포됐어요.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서 동결됐던 피해자들의 돈 2조 원이 풀렸답니다. 어머니 돈도 회수됐고요.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안심이구나. 엄마가 안정을 찾으신 후 리암과 한강을 걸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네? 2년 전 유엔 연설 보셨죠? 언어는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포옹이어야 한다. 그 말에 반했어요. 리암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캐나다 군인이었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한국 여성과 사랑에 빠졌대요. 하지만 인종차별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다고. 할머니는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배웠죠. 그럼 경찰이었다는 것도 진짜예요. 하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일을 그만뒀죠. 그러다 김준호 조직을 발견했고요. 리암이 걸음을 멈추고 제게 말했어요. 서진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트럼프 앞에서 보여준 그 용기, 그게 제 할머니가 평생 꿈꾼 한국의 자존심이었거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너무 복잡해요. 알아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 캐나다 청년 참 좋은 사람 같더라. 김준호 사건이 마무리되자 이번엔 언론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윤서진, 언론인인가 선동가인가, 개인적 복수를 공익으로 포장. 특히 미국 언론이 심했죠. 벅스 뉴스는 한국 앵커가 외교 관계를 파괴했다고 했고, CNN은 개인적 복수를 저널리즘으로 위장했다고 비판했어요. ABC는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명예훼손과 계약 위반으로 배상금 100억을 요구했죠. 한국 언론도 등을 돌렸어요. 국가 이미지 실추, 외교 참사의 주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샵 스탠 위트 윤 해시태그가 하루 만에 10억 건을 넘었고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됐죠. 윤서진 법률 기금이라는 이름으로요. 1시간 만에 10억, 하루 만에 100억, 일주일 만에 1000억이 모였어요. BTS가 영상을 올렸어요. 윤서진 앵커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인터뷰에서 말했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라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 100명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언론의 자유와 양심을 지킨 영웅적 행동이라고요. 2024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 ABC 대 윤서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죠. CNN, BBC, NHK가 생중계했고요. ABC 측 변호사가 공격했어요. 피고는 계획적으로 방송을 사보타주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꽤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리암이 준비한 반격이 있었죠.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ABC 내부 이메일이었어요. 트럼프 캠프가 ABC에 5천만 달러를 비밀 지원한 내용이었죠.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제가 증언석에 섰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돈으로 진실을 살 수는 없어요. 3시간의 증언이 끝나고 배심원들이 평결에 들어갔어요. 12명 만장일치로 무죄였죠. 더 놀라운 판결이 이어졌어요. ABC는 부당 해고에 대해 원고에게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 법원을 나오자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Thank you, 윤. 진실의 승리다. 리암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재판에서 이긴 후 정말 많은 제안이 쏟아졌어요.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 계약 10억을 제시했고 CNN은 수석 앵커 자리를, BBC는 특별 프로그램 진행을 제안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독립 미디어를 만들겠습니다. 리암과 함께 Truth in Language TIL을 설립했어요. 첫 프로젝트는 언어의 품격이었죠. 전 세계를 돌며 언어가 만드는 차별과 존중을 취재했어요. 인도의 카스트 언어 차별, 아프리카 부족어 말살, 중동 여성의 언어 억압, 그리고 한국어의 특별함까지요. 한국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인이란 감정을 표현해요. 번역이 안 되는 단어죠. 6개월간의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96세 위안부 할머니를 인터뷰했는데요. 일본군이 우리말 못하게 했어. 근데 우리는 밤에 몰래 한글로 일기 썼지. 할머니가 숨겨둔 일기장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한다, 엄마. 보고 싶다, 고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리암이 말했죠. 이게 언어의 힘이에요. 총보다 강한 거예요. 다큐멘터리 촬영차 파리에 갔을 때였어요. 에펠탑 앞에서 리암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서진, 당신과 평생 한국어로 사랑을 말하고 싶어요. 결혼해주세요. 한국어로 한 프러포즈였죠. 주변 관광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리암, 저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 상처까지 사랑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또 쓰러지셨다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암입니다. 말기예요. 3개월 정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진아, 그 청년과 결혼해.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해야지. 엄마, 평생 혼자 살지 마.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2024년 10월 10일 한글날. 여수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30명뿐이었죠.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요. 서울대 은사님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두 사람은 언어로 만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암이 한국어로 혼인서약을 했어요.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당신의 언어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영어와 한국어로 답했죠. In any language, in any country,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엄마가 축사를 하려고 일어서셨어요. 우리 서진이. 이제야 행복해지는구나. 리암, 고맙네. 그리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엄마는 일주일 후 떠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서진아, 자랑스럽다. 사랑해. 엄마 장례식엔 전국에서 조문객이 왔어요. 트럼프 인터뷰를 본 사람들이었죠.
따님이 자랑스러우셨겠어요. 한국의 어머니십니다. 리암이 제 곁을 지켜줬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장례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유언장을 남기셨더라고요. 전 재산을 한글 교육재단에 기부한다. 이름은 서진리암 한글사랑재단. 15억. 엄마가 평생 모신 돈이었어요. 리암이 제안했어요. 이 돈으로 한글학교를 만들어요. 전 세계에요. 2025년 1월 첫 한글학교를 개교했어요. 장소는 뉴욕 브루클린. 제가 고생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학생은 이민자 자녀 100명이었어요. 개교식에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마이클. ABC 시절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었죠. 서진. 미안했어. 용서받으러 온 건 아니야. 그냥 당신이 옳았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가 기부금을 냈어요. $10,000였죠. 한글학교가 화제가 되자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계 언어의 날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유엔 본부 193개국 대표 앞에서 연설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에요. 한글의 과학성과 민주성을 설명했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문자예요. 그래서 가장 민주적이죠. 누구나 배울 수 있으니까요. 연설이 끝나자 스탠딩 오베이션이 쏟아졌어요. UNESCO가 발표했죠. 한글을 세계문화유산에서 인류 공동유산으로 격상합니다. 그날 밤 리암과 축배를 들었어요. 당신이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백악관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2025년 3월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트럼프를 당황시킨 용감한 앵커시군요. 그리고 공식 사과를 했어요. 미국을 대표해 사과합니다. 당신은 언론의 자유를 지켰어요.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여받았죠. 하지만 더 큰 제안이 있었어요. 미국 공영방송 CEO가 되어주시겠어요?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바이든이 웃었어요.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한미 언어문화 교류대사. 그건 받아들였어요. 백악관을 나오며 리암이 말했죠. 트럼프가 당신을 해고한 게 오히려 축복이었네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2025년 4월에 악몽이 다시 시작됐어요. 김준호가 감옥에서 탈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협박 영상을 보내왔어요. 윤서진,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한글학교에 폭탄 위협이 들어왔고 FBI가 경호를 붙여줬지만 불안했어요. 어느 날 새벽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어요. 리암이 몸으로 막다가 칼에 찔렸죠. 리암 피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범인은 김준호의 부하였고 바로 체포됐지만 리암은 중태였죠. 수술실 앞에 기도했어요. 제발 리암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플게요. 12시간의 수술 끝에 리암은 살아났어요. 의사가 말했죠. 기적입니다. 1cm만 더 깊었으면. 리암이 의식을 회복하고 처음 한 말이 당신이 무에서 다행이에요. 김준호를 추적하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FBI 파일에서 발견한 문서에 프로젝트 바벨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언어를 통한 세계 지배 계획이었어요. 영어 패권을 지하고 다른 언어들을 말살시키려는 거대한 음모였죠. 이 조직엔 상상도 못할 거물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글로벌 미디어 재벌, 실리콘밸리 거물들, 군산복합체 수장들. 한글의 확산을 막으려 했던 것도 이 조직의 계획이었어요. 리암이 병상에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에요. 위험할 거예요. 저는 결심했죠.
모든 걸 폭로하겠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목숨보다 무거워야 한다고요.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 세계 동시 생중계로 모든 걸 공개했어요. 언어 제국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문서, 녹음, 영상. 프로젝트 바벨이 어떻게 제3세계 언어를 말살했는지, 어떻게 영어를 강요했는지 모두 공개했죠. 방송 도중 방송국이 정전됐어요. 하지만 위성 중계는 계속됐죠.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도와줬어요. 진실은 멈출 수 없다면서요. 6시간의 방송 시청자는 20억 명이 넘었어요. 다음 날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죠. 각국 정부가 수사를 시작했고 유엔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언어 다양성 보호 협약이 제정됐죠. 프로젝트 바벨 조직원들이 전원 체포됐어요. 김준호도 잡혔고 종신형을 받았죠. 하지만 대가가 있었어요. 암살 위협이 계속됐죠. 리암이 제안했어요. 한국을 떠나요. 안전한 곳으로요. 도망칠 수 없어요. 이게 제 싸움이니까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보디가드 자원봉사자들이 왔어요. 은퇴한 군인들, 경찰들,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준 거에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어요. 제 딸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덕분에 자신의 언어도 사랑하게 됐대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2025년 8월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임신이었어요. 리암이 울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우리 아기, 기적이에요. 하지만 의사가 걱정했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일을 줄이고 쉬려고 했는데 한글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큰일이에요. 정부가 지원을 끊는데요. 프로젝트 바벨의 잔재들이 아직 활동 중이었던 거예요. 병원 침대에서도 싸웠어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죠. 샵세이 한조스코 BTS,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 손흥민 선수가 모두 나서줬어요. 한글 학교를 지켜주세요. 24시간 만에 1,000억이 모였어 학교는 살아났죠. 2026년 3월 1일 3.1절 진통이 시작됐어요. 20시간의 사투 끝에 아들이 태어났죠. 이름은 세종으로 지었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처럼 세계의 다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리암이 아기를 안으며 울었어요. 한국어로 첫말을 가르칠게요. 그때 병실로 특별한 손님들이 왔어요. 트럼프 인터뷰 때 저를 지지했던 한국 교민들이었죠. 우리 영웅의 아기네. 선물이 쏟아졌는데 그중 가장 특별한 건 낡은 한글 교과서였어요. 1945년 광복 직후 만들어진 첫 한글 교과서였죠. 표지에 자유를 되찾은 우리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036년 서울 광화문 세종왕동상 앞 10살이 된 세종이가 한글날 행사에서 시를 낭독했어요. 한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로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청중 10만 명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이제 유엔 언어 다양성 위원회 의장이 되었고 리암은 세계 한글 재단 이사장이 되었죠. 우리가 만든 한글 학교는 이제 전 세계 100개국에 500개가 넘어요. 학생 수는 100만 명이고요. 특별한 졸업생이 있었어요. 시리아 난민 소녀 아이샤. 한글로 쓴 소설로 노벨문학상 후보가 됐죠. 한글이 제 목소리를 찾아줬어요. 2037년 정말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트럼프입니다. 90살이 된 트럼프였어요. 죽기 전에 사과하고 싶소. 당신이 옳았어. 그가 마지막 인터뷰를 제안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소. 고민 끝에 수락했죠. 플로리다의 그의 자택에서 노세한 트럼프를 만났어요. 미국의 오만이 세계를 망쳤소. 당신 같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3시간 동안 그는 모든 비밀을 털어놨어요. 언어 제국주의, 인종차별, 여성 비하.
용서를 구하진 않겠소. 다만 진실은 남기고 싶소. 인터뷰가 끝나고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You were right. I was wrong. 2040년 10월 9일 한글날. 저는 이제 70살이 됐어요. 세종이는 MIT에서 언어 AI를 연구 중이에요. 엄마, 모든 언어가 평등한 번역기를 만들었어요. 리암은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곳에 왔어요. 여수, 엄마의 묘소예요. 엄마, 해냈어요. 한글이 세계인의 언어가 됐어요. 묘비엔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언어는 사랑이다. 윤서진 어머니, 박정순 여사. 옆엔 작은 한글 학교가 있어요. 박정순 기념 한글 도서관이죠.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외국인 아이가 더듬거리며 읽고 있네요. 사, 랑, 해. 요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방송하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는 뉴스를 읽었지만 지금은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암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게 어때요? 제목은요? 그녀의 뉴스, 그 남자의 한글이요. 웃음이 터졌어요. 세종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학교에 새 학생이 100명 더 왔대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뉴스예요. 사랑과 언어로 쓴 끝나지 않을 이야기죠. 마지막 나레이션전은 오늘도 한글을 가르쳐요. 트럼프 앞에서 떨리던 그 목소리로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뒤엔 엄마가 계시고 옆엔 리암이 있고 앞엔 세종이와 수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뉴스예요. 각자의 언어로 쓰는 인류의 위대한 뉴스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한글로도 영어로도 모든 언어로도 사랑이라고 쓰여요. 이것이 나 윤서진이 전하는 마지막이 아닌 영원한 뉴스예요. 진실은 권력보다 강하고 사랑은 증오보다 깊으며 언어는 영혼을 잇는 달이니까요.